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보궐선거 끝나고 여당은 원내대표 뽑았고요.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도 다음 달 2일 열리죠. 야당 국민의힘은 아직 시간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후보군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야당 당권 도전설 나오는 오선 중진 조경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대출, 이 규제 완화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고 정부도 딱히 반대하지 않고 있네요. 이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건데 시장에 혹시 잘못된 신호 주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횡령 혐의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오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 이런 이슈들은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밑줄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승계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만나보겠습니다. 또 진짜 인형, 리얼돌이라고 하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수입업체 측 얘기 2부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2주 전에 끝났고요. 여야 모두 지도부 새 판짝이 분주하죠. 여당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만 야당도 지금 조만간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뽑는 그 일정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야당 당권 도전 이야기 나오죠. 국민의힘 오선 중진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오늘 이제 2주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일단 부산 지역구시니까요. 박형준 부산시장 큰 표차 승리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당도 열심히 야권 단일대우로 간 부분이 상당히 승리의 요인이었고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하자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던 그런 보궐선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끝나고 여야 모두 이제 혁신, 쇄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에서도 초선 의원들 쇄신 요구가 강한데요. 이 초선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 의견대로 야당 쇄신 좀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무늬만 쇄신은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쇄신을 하려면은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말과 행동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쇄신의 어떤 방향성은 우리 국민들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우리 당을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좀 여쭤봐야겠는데 요즘 김종인 전 위원장 발언이 계속 지금 화제인데요. 당을 이제 선거 끝나고 떠날 때는 이제 따끔한 소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좀 독설이란 사실은 평가도 나옵니다. 당 중진들 당권 경쟁과 통합 이런 걸로 시끄럽게 딴짓만 하고 있다.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딴짓이 뭡니까? 보시기에. 아마도 예. 설마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예. 언론에 나오는 것이 멘트 하나하나가 설마 그렇게 하셨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훌륭하고 점잖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만약에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 당이 좀 더 잘 되라는 그런 애정어린 그런 충고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당 중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비판을 떠나서요. 국민의힘에서 중진의 역할 어떠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중진 의원들이 나름 차분하게 지금 당 운영에
협조적으로 잘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중진들의 역할은 당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중심을 잡고 네. 어떤 분열 없이 저는 분파적이지 않는,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중진들의 특징은 크게 개파도 없고 개파에 쏠린 현상이 없는 예. 그런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내년에 정권을 다시 우리가 탈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예. 거기에 좀 매진해 주길 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호영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한테 또 저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작당했다. 뭐 이거 아무래도 선거 때 작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가요? 그렇게 쓰신 걸로 지금 인터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까? 설마 했을까? 예, 뭐 기사로 쭉 나왔으니까 뭐 이게 사실 같은데. 그럼 많은 이 얘기를 하셨다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언론에서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거는 그 조호영 대행께서 그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이제 선거 당시에 후보 결국은 그때는 이제 안철수 대표를 밀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 학습 효과라고 하면은, 그 야권이 단일 대우를 갔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도 좀 쉽게 이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데 당점을 찍어야지, 그 당시의 과정에 누가 어떻게 했더라, 라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을 우리 국민의힘이 발휘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 바깥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분들 역시도 우리 당이 잘 포용해서 저는 그 야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 그런 공정한 대선 주자를 관리해내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과 시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바라고 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정희 위원장의 그 발언 관련 사람들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백조라고 했고요. 국민의힘도 오리밭으로. 시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뭐 국민의힘에 가면 뭐 백조가 아니라 뭐 오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이런 발언하는 겁니까? 그 역시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요. 뭐 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하나로 합치라는 거거든요. 야권은요. 야권이 분열되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따라서 야권은 겸허한 자세로 하나로 뭉쳐서 나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표현을 좀 역설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요. 더욱더 우리 당이 잘하라는 그런 어떤 진심 어린 저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좀 더 분발해서 자중질환 일으키지 말고 지금 벌써부터 우리 시민들께서는 너무 시끄럽게 요란하게 하지 마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이럴수록 우리는 더 어떤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또 단일 대우로 통합하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요. 이거 관련해서 조경태 의원께서는 이제 새 지도부가 이거 통합 이걸 좀 맡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체제는 비대위 대행의 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다지면은 이 정통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당의 어떤 주인은 정치인 몇몇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정당은
저는 당원들의 뜻을 저는 그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죠. 예. 당원들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통해서 저는 이 통합 문제도 저는 푸는 것이 저는 낫지 않는가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당이 스스로 강해지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 저는 전당대회가 저는 개혁의 저는 첫 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복당 이슈 다시 나왔는데요. 홍 의원의 복당 찬성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두 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누구는 이래서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은 그 또한 또 하나의 그 분열적 사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포용의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정부 질문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부동산 이 규제 완화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좀 발의를 하고 있고요.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검토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예, 이 정책 전환 방향 옳다고 보십니까? 네, 좀 진작에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우리 야당에서는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그 부동산 정책을 폈다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가 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국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당권 도전하시는 거 맞죠? 아직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지만. 제가 나설 계획이고요. 나설 거고요. 그 이유는 정권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은 야권을 하나로 묶어내고 통합시켜내고 포용하는 그런 어떤 임무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포용에 좀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조 의원께서는 이제 3선 후에 당을 이쪽으로 옮기셨고요. 그런 과거의 어떤 경력이나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포용에서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특정 계파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후보를 선호한다라고 또 강조한 적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당의 대권 후보들이 모두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제 책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당을 또 쇄신시키고 국민들께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 당을 좀 이끌어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언제 공식 기자회견 통해서 밝히실 겁니까? 네네, 조만간에 저는 입장을 밝혀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당의 야권을 하나로 묶어내어서 내년에 정권을 꼭 찾아오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산 지역구 의원이신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이거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요, 보니까 왜 그러십니까? 지금 현재로 아시다시피 이미 군의 의성의 공항을 짓기로 지금 이전하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에 있는 공항을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각종 인프라에 대한 예산 문제가 조금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공항은 우리
대구 시민들만 이용하는 대구 경북 시민들만 이용하는 공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국가적 그 SOC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책임지고 좀 그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이치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 균형 발전적 시각, 그다음에 대구 경북의 특히 대구의 열악한 재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예. 차질이 없는 공항 건설을 위해서라도 저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사람의 몸과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만들었다. 그 리얼돌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제 수입을 관세청이 거부했었는데 리얼돌 수입 업체가 관세청을 상대로 이제 행정 소송을 냈죠. 여기서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이제 학교 주변에 리얼돌 뭐 이른바 체험방 폐쇄 논란도 일고 있고요. 자, 관련해서 수입업체 대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방금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 금지했는데 소송에서 승소하셨지요? 네네. 2019년에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관세청이 다시 막아서면서 저희가 한 20건 정도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20건요? 예. 네네. 그 중에 11번째로 이제 소송이 승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주문을 받을 때 이게 개인분들이 그 옵션을 따로 지정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오는 물건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세관에서 막히게 되면서 좀 여러 건으로 나눠져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그 제소하신 분들은 수입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개인이 소송하시는 지금 상황도 있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고객분들이 주문을 받고 들어오던 물량을 이제 저희가 전부 다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 국무총리 산하 그 조사심판원에서요. 네. 2019년에 그 수입 허용했다가 근데 이제 네. 국민청원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청원 때문에 뒤집혀버리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2019년에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에 네.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제 리얼도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이미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청원 반대했던 그 국민청원 이후에 갑자기 세관에서 다시 막기 시작하더니 조세심판원에서도 이거를 이제 불허하는 판결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관세청이나 세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약간 그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세심판원까지 이런 판결을 내니까 이게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막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반대가 좀 많아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본질적으로 이 내용을 좀 보시죠. 이게 이제 관세청에서는 이 풍속을 해친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상민 대표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미 대법원에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 사적 영역에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이미 냈는데 이제 세관에서는 그거를 이제 사실 무시하는 처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 이제 판결 당시와 같은 모델을 저희가 수입을 4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이 모델들에 대해서도 이제 부품 하나하나가 그때 대법원 당시 상황과 다르다면서 다른 물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사실상 똑같은 물건을 이제 다른 물건이라고 우기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리얼돌 이 수입을 반대하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뭐 이를테면 뭐 그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데 그 업소에서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법원 판단 자체가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국내 법에서 이제 제재하는 법들이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예. 이걸 이유로 이걸 수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과도한 이제 조치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고요. 예. 그리고 뭐 성적 대상화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법원 판결에서도 이건 성기구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모습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처사다. 그 성적 대상화라는 것이 뭐 모든 것을 뭐 제한할 뭐 마법의 단어는 아니니까요. 이제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법원 판단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리얼도를 실제로 구입하는 분들이 그 업체 이를테면 저 뭐 아까 말씀드린 네. 이 리얼도를 이용하는 그런 업소 말고 개인들이 더 많은 겁니까? 근데 저희를 통해서 네.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훨씬 많으신 한 얼마나 상황이고요. 됩니까? 한 비율이? 저희는 한 90% 이상이 개인이 주문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체험방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에서는 많이 사가지 않습니까? 그쪽 이제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이제 따로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래요? 이게 리얼도 자체가 좀 사적인 물건이고 개인적인 그 취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라서 네. 주문 자체가 구매자가 좀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구매를 하시려고 하지 체험방을 가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방금 저 말씀하시기로 그 개인이 주문해서 한다 하시면 그러면 뭐 이른바 뭐 개인 맞춤 네. 주문 제작이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폭이 예. 뭐 머리 색깔이라던가 예. 얼굴 모양, 뭐 체형 이런 거 정도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예. 세세하게 뭐 디테일하게 주문을 하려고 하면은 가격이 네. 뭐 천정부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천정부지 얼마까지 올라옵니까? 일단 기성 제품 최고 가격이 1,000만 원 중반대까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을 하게 되면은 뭐 몇천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만들 때 그 특정 인물을 본떠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법안이 나왔죠? 법안까지 진행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고요. 아직까지는요? 예. 네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 업체들도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들 고수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제안법에 대해서는 지금 최혜영 의원이랑 송기현 의원,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제 아청법에 대한 개정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아동청소년법이요? 예. 네네. 예. 네, 이 법이 지금 여가부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근데 이 법의 이제 취지 같은 게 이제 박근혜 시절에 사대학을 이제 규제한다고 이제 당시에 그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시행된 법과 이제 맥락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들은 요거를 이제 반대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때 새누리당이 했던 법안을 똑같이 이제 갖고 나와서 지금 제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송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셨는데 갑자기 리얼돌에서는 이제 자기의 그 주장을 180도 바꾸셔서 이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계셔서 좀 저희는 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특히 학교 근처 리얼돌 체험방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자체 폐업을 요청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단속 근거가 그 학교 반경 200m 안에 있으면은 네네. 이제 이런 성인용품이나 이런 예. 가게들을 열 수 없게 지금 법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유해 시설이어서요. 네네. 교육에. 그게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법이 개정이 되어야 이제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킨다라는 거는 절차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김용판 의원이요,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 주변의 체험시설 이거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권 침해다, 아니다 이런 얘기 있던데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200m 지금 규정상으로는 이제 네네. 학교 주변 200m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조정을 해가지고 뭐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다만 이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아까도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리얼돌 이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장애인 단체인 푸른성 대표께서 이제 예. 장애인들에게 리얼돌이나 성인기구가 꼭 필요한 제품이다라는 이제 찬성 의견을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리얼돌 사용자들이 대부분 이제 배우자에 대한 결핍이나 이제 외로움을 달리기 위함이죠. 아니면은 이제 또 자아 실현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실존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권리가 인정돼야 되는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오히려 최근에 진보 정권 들어서 오히려 이제 창작물이나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왜 그런 추세를 보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한쪽에 이제 사회에 여러 이제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좀 한쪽의 의견을 좀 정부가 과도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나저나 뭐 리얼돌이 우리 사회의 성문화 뭐 바꿔놓을 거라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성적으로는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얼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입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하나씩 이제 법으로 이거를 과연 국가가 규제할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이제 리얼돌 역시 이제 법원에서는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이라는 거를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걸로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이제 SBS에서 이제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리얼돌에 대한 다큐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2019년 반대 집회 이후로 거의 악마화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